자, 이번 이야기는 시청자 뽀미님께서 이야기를 들려주실 겁니다. 뽀미님께서 저번 쓰나미 썰 이후에 정말 또 다양한 이야기들이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 쓰나미가 이 마을을 한번 휩쓸고 간 뒤에 또 공포스러운 일들도 많았다고 합니다. 근데 지금 보시는 것과 같이 이렇게 건물 위에 버스가 올라갈 정도의 어마무시한 자연재해였는데 그 이후의 이야기가 될 것 같습니다. 어떤 이야기일지 같이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뽀미님 안녕하세요. 오늘은 그때 네. 당시 이제 휩쓸고 지나간 이후의 이야기가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네, 렛츠고! 기리십니다. 렛츠 기릿!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리고 싶은 이야기는요, 지금 그 화면에 보이는 그 버스 올라가 있죠. 여기 올라가 있어요. 예. 예, 그곳은 뭐 80%가 돌아가셨어요. 거기가 어디냐 하면은요, 초등학교 선생님들이랑 학생들이랑 다 같이 떠내려간 그런 학교가 있었는데요. 그 학교 바로 옆이에요, 거기가. 근데 일본 지리상 골이 파여 있는 데마다 조그만 마을 하나하나 있죠. 예. 그런데 쓰나미가 들어왔기 때문에 다 그런 건데, 저 버스는 아마 그때 운행 중이었었는데 쓰나미가 와가지고 면사무소 그 지붕 위에다 올려놓은 거예요. 그 버스 올라가 있는 데를 가려면은 큰 강하고 바다하고 겹쳐지는 개울이 크게 이어져 있어요. 그 개울을 반 정도 가면은 큰 다리가 있는데 그 다리 밑에 그 초등학교가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 학교가 산을 깎아서 만든 거라 학교 뒷산이 굉장히 가파르다 그러나? 그래서 이제 여기 일본에는 학교 규칙상 지진이나 이게 일어나면은 일단 학교 운동장에 학생을 모이게 해서 인원수를 확인한 다음에 피신을 하게끔 해요. 근데 이때도 그렇게 하셨던 거예요. 이때는 교장 선생님이 출장을 가시고 안 계셨고 교감 선생님이 결정을 하셨는데 운동장에 모인 순간 쓰나미가 온 거예요. 예. 그래서 산으로 막 올라가려고 했는데 어린아이들이라 산이 너무 가파라서 못 올라갔고요, 한 명도. 그러니까 선생님이 일단 그 다리가 좀 높게 보이니까 우리 저 다리로 가자 그랬는데 그 다리로 갔다가 다 떠내려갔는데요. 어이구. 어느 가정은 3명의 아이를 잃은 가정도 있어요. 한 번에. 1학년, 3학년, 6학년. 초등학교 그렇게 연년생이 다니는 집들 있잖아요. 근데 이제 그 다리 위에를 올라갔는데 거기서 이제 다 떠내려가면서 젊은 남자 선생님이 한 분 계셨는데 아마 이렇게 떠내려가면서 밖에 있었던 나무 뿌리나 안 떠내려가는 그거를 한 손으로 잡으셨대요. 예. 그분이. 그리고 한 손으로는 떠내려가는 학생 한 명을 잡은 거예요. 한 손으로 자기 몸을 버티면서 한 손으로 학생을 잡았는데 그 학생은 선생님 덕분에 목숨을 안 잃었어요. 그래서 그 선생님이 아이 한 명을 구하신 거죠. 그런데 이제 그 선생님이 내가 어떻게 한 명밖에 못 구하고 나는 어떻게 살아있을 수 있나. 학생들은 다 이렇게 됐는데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살기 위해서 한 손은 저를 위해서 썼고 한 손으로 한 명밖에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러셨는데도 역시 주위에서 이런 일이 일어날 때 항상 안 좋게 먼저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래가지고 그분이 나중에는 학교 교직을 그만두시고 지금 병원에 치료를 받고 계세요. 정신적으로. 다행히 아이는 괜찮다 그러더라고요. 아이는 이제 뭐 고등학교 졸업하고 성인이 됐는데, 그리고 그 학교는요 지금도 거기를 그러니까 다 안 부수고 전국에서 거기를 와요. 뭐 학생 단체가 오거나 보기 위해서, 경험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보존으로 남겨둔 거예요. 쓰나미에 뭐 이런 거다 해가지고 그 학교가 보존돼 있어요. 잊지 그 말라. 상태 그대로. 예, 교실 안에도 뭐 책상 다 쓰러진 거 그대로 있고. 근데 그 운동장에다가 위령탑이라 그러죠. 돌아가신 분들을 위해서 그걸 세워놓고 처음에는 그냥 아이들도 가고 막 그랬어요. 근데 점점 시간이 흐르면서 그 학교 측이랑 시 쪽에서 초등학생들은 안 왔으면 좋겠다. 견학이라 그러나요? 그 이유가
나중에 밝혀졌는데 초등학생들이 오면은 괜히 학교 뒤로 뛰어가고 그리고 나중에 집에 가서도 엄마 거기서 봤지? 왜 그쪽에 있던 애 이러고 그리고 또 거기다 향을 그냥 놔뒀어요. 누구나 향을 피워줄 수 있게끔. 그런데 거기서 향을 피면서 뭐 장난을 한다던가 이러면은 항상 그 사람들이 다음에 와서 무릎을 꿇고 거기서 통곡을 하고 오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왜 여기 와서 이렇게 우세요? 혹시 자기 자녀분이 여기서 떠내려가셨나요? 그러니까 아니요. 제가 여기 견학을 왔을 때 저희 아이를 데리고 왔는데 기념을 한다고 아이 사진을 찍어주는데 아이가 그 V 있잖아요. 손가락. 이렇게 하면서 웃으면서 찍었다는 거예요. 예. 그랬는데 그 다음날부터 아이가 이상하고 그래서 아버지가 일부러 동경에서 또 내려오신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한 일주일여를 그 동네에서 묵으시면서 계속 비는 거예요. 너무 잘못했다 얘들아. 꽃도 사다 놓으시고 그러는 분도 계셨고요. 예. 그리고 버스가 건물에 있던 그 조그만 마을 그 얘기를 해드릴게요. 예. 그 마을은 거기서 나오는 멍게랑 가리비 양식을 많이 하는 동네예요. 예. 그리고 일본에서 거기가 벼루 그게 유명한 동네고요. 그곳이 원래 관광지예요. 네네. 여름이면은 바닷가로 관광하러 오시는 분들이 아주 많던 그런 관광지인데 저는 저희 시댁을 그 길을 지나서 가요. 거기서 한 15분 더 바닷가로 들어가면 저희 시댁도 거기서 민슈꾸라 그러죠. 민박집인데 여기는 여관 같기도 하고 호텔 같기도 하고 좀 한국하고는 좀 틀려요. 네. 그런 걸 하고 계시는데 이 마을을 들어가려면 산을 한 2개 정도 넘어서 이 마을이 나와요. 근데 그 중에서 긴 터널이 있어요. 거기를 가면. 근데 저도 쓰나미 나기 전에도 항상 느꼈지만 이상하게 그 터널은 좀 어두워요. 터널에 불을 이렇게 다 켜놓잖아요. 왜? 그 전동구 같은 걸로. 근데 거기는 불이 나가도 고치지를 않는 건지 항상 거기는 라이트를 다 켜야 들어가요. 낮에도. 근데 이 쓰나미가 나고 나서 바로 그 터널 밑에 개울이 있는데 거기까지 다 와서 거기 있던 뜨문뜨문 산속에 있는 집들까지 다 떠내려갔거든요. 설마 거기까지 올 줄 몰랐다. 그런데 쓰나미가 어디까지 왔나 그거를 확인을 하기 위해서는 그 낙엽송이라는 나무 있죠. 쓰나미가 단 곳은 그게 누렇게 변해서 죽어요. 그래서 아 저기까지도 올라갔구나 이러는데 그리고 또 그 터널을 가기 전에 여기 시립병원이 5층짜리가 있어요. 입원하고 계시던 분들을 다 옥상으로 피난을 시켰는데 나중에 쓰나미가 5층까지 와서 그 병원 원장님이 홋카이도에서 발견이 되셨어요. 여기서 홋카이도 가려면은 한국 가는 거 3배 가야 되나? 그런데 홋카이도에서 시신이 발견되셨어요. 아니 어떻게? 거기까지 떠내려가신 거예요. 거기 원장님이 환자분들을 옥상으로 간호사들하고 그 일을 하셨대요. 근데 원장님이 제일 늦게 올라가셨는데 물론 옥상에 피신하신 분들도 다 희생이 되셨지만 그 원장님 시신을 못 찾아서 막 그랬는데 그 원장님은 홋카이도에서 발견이 되셨고요. 그리고 그 터널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죠. 이 얘기는 이제 굉장히 쓰나미 나고 나서 유명한 얘기인데 제일 처음에 경험하신 분이 택시기사분이래요. 예. 택시기사분이 그 터널을 이렇게 밤 조금 늦은 시간에 그리고 바닷가고 산속이니까 거기가 산으로 둘러싸여 있는 바닷가예요. 네네. 빨리 어두워져요. 그래서 터널을 지나가는데 터널 안에서 왜 평상시 귀신이다 그러면은 하얀 옷에 머리가 길고 그렇지. 맞아요. 예 그런 모습을 귀신이라 그러죠. 네. 근데 거기는 그런 모습이 아닌 그 택시기사분은 젊은 여성분이 차를 세웠대요. 네. 그때 막 버스도 자주 없고 그러니까 일본은요 한국 시골처럼 버스가 많질 않아요. 이 동네에서 그 이신호맞기 나오는데 1시간 걸리는데 버스비가 한 사람 앞에 25,000원이에요. 한국 돈으로. 버스비가? 그래서 버스 시골은 더 비싸요. 동경 같은 데보다 굉장히 비싸요. 버스비가. 예. 그래서 누가 왔다가 걸어가나 보다 버스를 놓쳐서. 그리고 이렇게 지나갔는데 뭐가 조금 느낌이 이상해서 안 태워줬대요. 그냥 지나가셨대요.
근데 흔히 우리들이 말하는 귀신 모습을 하거나 그런 건 아니에요. 근데 누가 그런 깜깜한 터널에서 손을 들어서 차를 세워요. 그렇지. 그렇죠. 근데 안 태워줬어요, 자기는. 안 태워줬는데도 더 무서운 건 뭔 줄 아세요? 나는 안 태워줬는데 터널을 나가서 화내서 보니까 뒤에 앉아있다는 거예요. 오, 예. 그게 더 무서운 거야. 그래서 그 택시가 굴러서 개울까지 떨어졌는데 기사분은 다행히 조금밖에 안 다치고 그러셨어요. 근데 저 마을이 바닷가 꼬불꼬불게 그런 길이에요. 어떤 곳에서는 길이 너무 좁아서 뭐 저쪽 상대편에서 차가 오면 한 대는 이렇게 피해줘야 되는 그런 길도 있어요. 아주 예. 시골 바닷가죠. 여기도 이제 가설주택을 산 위에다가 나라에서 임시로 세워주셨죠. 그래서 그 조그만 가설주택에서 사시는 분이 조금 밤 늦게 들어가시는데 그분 역시 거기서 어떤 아저씨하고 아줌마가 부부 같은 분들이 차를 세우더래요. 예. 근데 정말 뭐 귀신 모습 이런 건 아니고 뭐 하얀 옷도 안 입고 그냥 평범하신 분들, 그런 분들이 세우길래 아, 우리 동네 분들이신가? 시골이니까 누구지? 어느 집 아줌마지? 이러고 일단 문을 조금 내렸대요. 그분도 아, 혹시 우리 동네 분이면 세워드려야 되겠다. 그리고 창문을 내리고 이렇게 말을 걸었는데 얼굴 한 면이 다 없더래요. 몸은 있는데 얼굴이 구조가 없는 거예요. 이 눈, 코, 입이 구조가 없어서 그분도 창문 열린 채로 도망을 갔대요. 막 속도를 내서. 그랬는데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죠. 안 태워줬는데 더 무서운 거. 나는 안 태워줬는데 터널을 지나가니까 환해서 차 안이 보이니까 앉아있다는 거, 뒤에. 쓰나미가 오고 나서 그 터널에서 사고 난 차가 뭐 말도 없이 많아요. 거기서 뭐 다 그런 건 아니지만 평상시처럼 진짜 우리 그 귀신 얘기에 나오는 귀신이 아닌 그런 사람들이 태워달라고 손을 들어도 태워주지 말아라. 이 말이 막 유행할 정도로. 금기로. 오. 그렇죠. 그 터널에서는 절대 어린아이라도 태워주면 안 된다. 이랬는데도 당하신 분들이 꽤 있는 거예요. 나는 안 태워줬는데 타고 있는데 어떡해. 그러니까 이거 어떡하냐? 그래가지고 그 마을에서 너무너무 힘들어 하시고 지금은 터널 안내를 저번 달에 저도 갔다 왔는데 굉장히 환하게 그래도 많이 바꿔놨어요. 옛날보다는 많이 환해졌지만 그래도 많이 깜깜해요. 다른 터널에 비해서는 이상하게 오싹하고 거기는 항상 안개가 껴 있어요. 저기 쓰나미 나기 전부터 거기는 좀 안개가 껴 있고 조금 그랬어요, 원래. 근데 거기서 그랬던 일이 있고요. 또 마을이니까 그런 바닷가니까 바닷가에 아주 가까이 집들이 다 있어요. 예. 집에서 찻길 건너면 방파제, 그리고 바다, 이런 거예요. 근데 제가 지금도 연락을 못 드리는 부부가 계세요. 그때는 쓰나미가 지나고 얼마나 지났는지 모르겠어요. 확실히 기억은 안 나는데 그래도 제가 아, 시댁에도 한번 가봐야 되겠다. 어른들 계시니까. 저희 시댁은 물은 안 들어왔지만 그래도 지진은 왔으니까. 그래서 가는데 혹시 상상되세요? 우리 옛날 얘기에 나오는 용궁. 용궁? 바닷속 안에 집이 한 채가 있는 거예요. 오? 그 집이 정말 조금도 삐뚤어지지 않고 그 안에 딱 들어가 있는 거예요. 예. 길에서 봐도. 그래서 제가 차를 내려서 봤어요. 근데 어디서 많이 본 집 같아요. 그 집은 그렇게 부서지지도 않았어요. 진짜 용궁같이 딱 들어앉았어요. 낯설지 않은 집이다 생각을 했는데 갑자기 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 바닷가 바로 옆에 저랑 굉장히 친분이 있는 부부 두 분이 사시는 집이 있었어요. 예. 그리고 그분이 이런 큰일을 겪었는데 저한테 별일 없었냐, 괜찮냐, 이런 연락이 안 올 뿐이 아니에요. 근데 연락이 없어요. 예. 그래서 저도 그분 전화번호를 알지만 아직도 못 누르고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살아계신지 잘못되셨는지는 모르겠어요. 일단 아줌마 아저씨한테 전화가 안 왔고, 예. 안 와서 전화를 안 드리는 게 아니라 이 전화를 걸었을 때 어떻게 될지 그게 무서워서 그냥 모르게 있자. 살아계시겠지. 그리고 경황이 없어서 아직 나한테 연락을 못 주시는 거겠지 하면서 10년이 흘렀네요. 그 생각을 하면서. 근데 물속에 그 집이 그 집과 많이 유사했나요?
제가 낯설지 않은 집인데 그랬는데 그 집하고 그 물속은 조금은 떨어져 있었어요. 예. 근데 그 집이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저는 처음에 그걸 바보처럼 물이 저렇게 맑어? 집이 저렇게 용궁처럼 저렇게 보일 수 있어? 이랬는데 정말 그렇게 보였어요. 예. 또 한참 지나서 한국에서 저희 언니가 왔어요. 네. 근데 이제 언니한테 보여주고 싶지 않은 곳이 있었어요. 그 가설주택을 조금 높은 지대에다가 길 옆에 이렇게 다 지어놓고 그 반대편에 뭐가 있었냐 하면은 떠내려간 차가 얼마나 많겠어요. 그렇죠. 그 차들을 거기다 쌓아두는 거예요. 그런 곳이 이시노마키만 해도 정말 많았을 거예요. 산처럼 쌓여요. 네. 차가. 근데 거기는 어떤 일이 있냐면은 밤에 어두워지면은 절대 그 앞에 지나가지 말아라. 오. 차 문 여는 소리 나고 차가 나이트가 켜져요. 근데 그 길을 지나가는데 우리 언니가 이제 한국에서 오셨으니까 그래도 저희 시부모님한테 인사를 갔다 와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거길 갔다가 시내로 들어오는데 그날도 좀 늦어서 오는데 그쪽을 못 보게 다른 얘기를 막 하고 오는데 언니가 이러는 거예요. 야, 저기는 뭐니? 무슨 탑이니? 탑 멋있다 야 이래요. 모르니까. 예, 그래서 왜 저기 탑이 있어? 그랬더니 아니 불이 반짝반짝하고 무슨 라이트 켰다 껐다 하는 것처럼 예. 저건 무슨 탑인가 보다. 안테나인가? 밤이니까 이제 차는 안 보이는 거죠. 그래서 제가 언니 제발 그냥 내가 내일 얘기해 줄게. 그런 얘기 좀 나한테 하지마. 운전 집중이 안 된다. 왜 그래? 무슨 라이트가 있어. 그리고 갔어요 그냥. 예. 거기는 원래 집이 많이 있는 동네가 아니었어요. 예. 뜨문뜨문 있는 동네였는데 밤에 가면은 갑자기 앞에 차가 있어가지고 크락션을 계속 누르는 분들이 그렇게 많은 거예요. 실제는 아무것도 없는데. 그런 거겠죠? 그래서 와. 다시 자기 집을 고치고 그 동네를 들어가신 분들이나 그 주위에서 시청으로 계속 그게 오는 거예요. 밤에 이렇게 사람들이 여기서 크락션을 울리면 우린 시끄러워서 어떻게 하느냐. 그 울리는 사람을 모르잖아요. 그렇죠. 한국은 카메라가 뭐 곳곳에 시내에도 많이 달려서 있지만 일본은 실질적으로 그 카메라를 많이 설치해 놓지는 않아요. 예, 주택가 같은 데는 카메라 없는 데는 거의 많아요. 예. 그런데 시에서 카메라를 설치하신 거예요. 2개를. 가는 쪽에서 보는 거, 오는 쪽에서 보는 거. 예. 그랬는데 그 카메라에 찍힌 게 그 이시노마키 시청에 다니는 저희 친가 쪽에 조카가 있어요. 그 조카가 그러는데 그 시청 분들 몇몇 분들은 그 영상이라 그러나 카메라 그걸 보셨대요. 근데 예. 이제 그거를 쉬쉬하고 이거는 소문을 내면 안 된다. 그랬는데 어느 차가 이렇게 라이트를 켜고 오는데 갑자기 그 차가 크락션을 막 누르더래요 또. 혼자. 와. 예, 그래서 그 카메라를 이렇게 돌려서 보니까 앞에 차같이 까만 차 모양을 한 게 서 있더래요. 그런 게 한두 번씩 비치고 하얀 차도 비치고 그 카메라에 막 이렇게 흐리게도 비치고 그래가지고요. 그 소문이 날까봐요. 띄었어요, 카메라를 띄고요. 그 길 바로 옆으로 큰 길을 냈어요. 거기가 그냥 양쪽 차선 있는 그런 길이었는데 그런 일이 너무 많고 나서 그 길 옆에다가 길을 4차선으로 크게. 지금은 거기는 이제 차도 없고요. 그렇게 해서 시청에서도 그렇게 해주고 그리고 초등학교나 이런 데서 1년에 한 번씩 3월 11일 날 위령제를 지내줘요. 그날이니까. 그죠? 예, 그날이니까 지내는 것도 있고 또 그 위령제 지낼 때 여기서 이제 그 스님들이랑 가미사마라고 그러는데 무당분들도 아니고 점쟁이도 아니고 그냥 왜 이렇게 빌어주는 거예요. 스님하고는 또 틀려서 뭐 이 집에 무슨 일이 있다. 그럼 그 집을 잘 되게 빌어주고 그런 일을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한국의 예. 스님들처럼. 근데 이제 스님은 또 스님이 따로 계시고 가미사마는 가미사마가 또 따로 계세요. 예. 진자라 그러죠. 일본은 진자가 많잖아요. 그 진자를 하시는 분들을 가미사마라 그래요. 네. 가미사마는 신이라고 그러는데 그 위령제를 지낼 때 그분들이 많이 모이신 곳은 많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실제로도 많이 목격하시고. 예.
그리고 저도 그 쓰나미 일이 나고 나서 저희 시댁에 가가지고 아들하고 하루 자고 온 적이 있어요. 근데 여관이다 보니까 2층짜리인데 2층에서 잤어요, 아들하고. 예. 근데 2층에서 잤는데 일본 문들은 우리 옛날 창호지 문 있잖아요. 네. 그 옆으로 여는 거, 드드드득 하는 거. 그게 그렇게 많아요, 여기는. 그렇더라고요. 예. 근데 이제 더워서 그 창호지 붙인 문은 열고 자자 우리. 그랬는데 저희 여관이니까 이제 주차장이 꽤 클 거 아니에요. 자려고 이렇게 누웠는데 누워서도 그 주차장이 보여요. 가까워서. 근데 차 2대가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일본은 한국하고 또 틀려서 항상 예약이 아니면 손님을 안 받아요. 항상 늦어도 며칠 전에는 그런 민박집이나 이런 여관도 예약을 해야지만 거기서 요리가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여관은 예약을 해야지만 손님이 오는데 제가 막 뛰어내려갔어요. 어머니 오늘 손님 예약 받으셨어요? 그랬더니 너는 왜 밤에 내려와서 무슨 손님이냐? 손님이 오면 3시까지 오지? 3시로 정해져 있거든요. 예약을 해놔도 그날 아침부터는 못 들어가요. 3시가 돼야 들어가고 그 다음날 10시에는 나가야 되는 거거든요. 지금 무슨 손님이 와? 그래서 아니요, 지금 차 2대가 들어왔는데 차를 편하게 대시게끔 제 차를 좀 뒤로 빼놓으려고요. 우리 집에 온 거니까 저기다 차를 세우죠. 그러니까 시어머니가 누구지? 가끔 뒷집 사람들이나 누가 와도 주차장이 없으면 세울 때가 있어. 근데 이 시간에 누구지? 그래서 같이 나갔어요. 예. 깜깜해요, 바닷가는. 현관 불을 켜도 길까지는 가지도 않고 가로수도 그렇게 많지 않아요. 갔는데 제 차밖에 없어요. 시어머니는 들어오시면서 그러시는 거예요. 야, 그런 거는 봐도 그냥 차가 왔나 보다. 그러는 거다. 나는 그냥 자면서 누가 현관문을 일본 그 유리 달린 미닫이문 그 문을 계속 연대요. 야. 누가 문을 열고 복도가 많잖아요, 일본 여관은. 그리고 그 문을 열고 들어와서 복도를 뚝뚝뚝뚝뚝뚝뚝 걸어가고 그런 소리 나는 너무 많이 들어서 이제 아유 누가 왔나 보다 문 닫고 가라 그러고 잔다 그러신다는 거예요. 너무 많이 들리니까. 예, 저희 집 그 문이 좀 낡았어요. 100년 전통 여관이라 현관문이 많이 낡았어요. 그리고 지진에 좀 흔들려서 좀 삐뚤어졌어요, 또. 그래서 그 미닫이 문이라 열면 드드드득 소리가 나요. 근데 저희 아들은 아빠랑 가끔 가서 지금도 1박 하고 오고 이럴 때가 있는데 저는 그 다음부터 가서 잠은 못 자요. 무서우니까. 화장실이 2층에 없어요. 밑에만 있단 말이에요. 손님 전용 화장실이랑 가족 전용 화장실이랑 따로 있는데 저는 밤에 화장실을 자주 가서 화장실을 가려면 거기 계단을 내려와서 1층을 가야 되는데 그래서 희미한 불빛을 항상 켜놔요. 그런데도 저는 그 다음부터는 잠을 못 자겠어요. 그래서 저는 3시에 같이 갔다가도 차를 따로 타고 가서 시어머니한테는 저는 오늘 일이 있어서 먼저 가야 돼요. 죄송해요. 그리고 그 마을에 벼루가 유명하다 그랬잖아요. 벼루 그 협회 회장님이죠. 그분을 제가 만나게 됐어요. 어떻게 만났냐 하면 한국에서 기업이 들어오셨다 그랬잖아요. 거기가 저희 시댁이 가깝잖아요. 근데 네. 시댁은 거기서 100년 전통 여관이잖아요. 그러니까 쬐끔은 아마 힘이 있나 봐요. 그래서 소개를 해주셨어요. 벼루 전시장이랑 창고를 우리 며느리 있는 회사에서 지으면 어떻겠냐 그래서 그분을 소개를 해주셨는데 그분이 그 당시에 거의 70이 다 되신 분인데 어떻게 살으셨냐 하면은 막 쓰나미에 떠밀려 가면서 산을 막 기어 올라가셨대요. 그 연세에. 근데 그때 막 그 시립병원 옥상에서 먼저 피신한 분들이 목소리는 안 들리지만 빨리빨리 올라가라고 막 손을 흔들었다는 거예요. 예. 빨리 피하라고. 그래서 그분은 산으로 올라갔는데 목까지 쓰나미가 오는데도 겨우겨우 올라가서 이제 다 올라왔으니까 그 시립병원을 한번 보려고 네. 이제 다 올라왔다고 이렇게 손짓을 해주려고 보니까 시립병원 그 옥상에 피신하신 분들은 이미 안 계신 거예요. 그리고요, 그 동네에 의령제를 지내는 이유가 다 따로 있어요. 그냥 오. 그분들을 추모하기 위해서만 의령제를 지내는 게 아니에요. 그 동네에서 정말 무서운 일이 자꾸 일어나기 때문에 의령제를 또 지내는 거예요. 저도 사실 그 쓰나미가 들어온 집으로 다시 이사 안 가려고 그랬어요. 그쪽으로는. 근데 가신 거예요? 근데 조그만 아파트 얻어서 살다가 정말 못 살겠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한국에서 오신 사장님이 가보자 그러시더라고요. 네. 어느 정도냐고. 그래서 한국에서 재료 올 때 같이 들어와서 직원들도 다 소장님들이 계시니까 전문가로 고쳐보자. 그래가지고 가서 보여드렸어요. 그랬는데 사장님이 고맙게 그 직원분들은 비 오는 날은 밖에서 일을 못하니까 비 오는 날은 저희 집을 와서 거의 새로 지어주셨어요. 예. 그래서 도움을 많이 받았어요. 지금처럼 쓰나미 나고 나서 그 마을 사람들이 다시는 안 간다 그래도 왜 한국 속담에 긋잖아요. 그쪽 보고 나는 뭐 소변도 안 볼 거야. 너무 싫으면. 저도 그랬었던 사람의 한 명이에요. 나는 절대 떠내려간 집 쪽으로는 집 안 지어, 안 가. 그랬는데 어떻게 또 그쪽으로 가게 되더라고요. 다시 그 집을 찾아서 가는 분들이 많아요. 그게 두려울 수 있잖아요. 또 그렇게 되면 근데 어떡해, 이런 거. 갈 데가 없어요. 아, 돌비님, 갈 데가 없어요. 저는 그 나라에서 그 집 그 터를 다른 조금 산 있는 쪽에다가 그 주택지를 만들어서 거기다가 터를 준대요. 제가 살던 집 터보다 2배를 준대요. 터는 산을 깎아서 만들어 놨으니까. 근데 집을 지으려면 나라에서 또 돈을 빌려서 지어야 돼요. 그러려면 한국처럼 그런 월세 마냥 매달 내요. 집 지은 값을. 그런데 저는 거기 가서 집 지을 자신도 없고, 그리고 다행히 한국 사장님께서 재료 가져와서 고치자. 그래서 너무 고맙게 거기다가 집을 다시 지었어요. 네. 그리고 뭐 사실 제가 쓰나미가 지나가고 제가 조금 자리 잡고 그 회사 통역 일을 하면서 한국에서 학생들이 봉사활동을 하러 왔어요. 그 학교에서 선생님들하고, 그리고 의대에서 아직 인턴 과정에 있는 분들도 봉사활동을 오시고, 근데 그런 안내를 제가 많이 했어요. 큰 버스로 대절해가지고 이렇게 봉사활동 할 곳, 뭐 청소해야 되는 곳, 이런 곳 가르쳐드리고, 그리고 또 그거 하면서 그 초등학교 가서 이 초등학교가 거기다 이렇게 말하고 그런 설명도 했어요. 근데 그 중에 학생 한 명이 안 내려요. 차에서 여학생이. 그 초등학교랑 지금 버스 보이는 마을 그 시립병원도 떠내려갔다 그랬잖아요. 예. 근데 이신혼마키 시내 시립병원은 더 크게 바닷가 바로 옆에 있었어요. 제가 나중에 말씀드릴 유명한 그 다리는 지금도 사람들이 무서워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 병원도 옥상까지 다 물이 왔는데 그 병원도 그 당시에 남아 있었어요. 그 학생들이 왔을 때는 아직도 가래끼가 많이 남아 있고, 그래서 봉사활동을 온 거예요. 근데 그 학생은 안 내려요. 그래서 나중에 제가 들어가서 물어봤어요. 버스는 기사 아저씨가 기다리고 계시니까 내 차로 올래? 그래가지고 내 차에서 쉬고 있어. 나는 빨리 학생들 통역해주고 올게, 약 줄까? 그러고 그랬더니 그 여학생이 하는 말이, 저기요 선생님, 저는요 왜 이러죠? 왜 조금 아까도 갈라 그랬는데 그 초등학교에서도 아이들이 막 울어요. 근데 갑자기 머리가 너무 아파요. 근데 아이가 안 울어요. 그 학생은 머리가 아프고 슬퍼서 그렇구나 그랬더니, 아니요, 슬프진 않아요. 슬프진 않은데 학생들이 저렇게 쭈르륵 앉아서 나를 쳐다보는데 머리가 너무 아파요. 그냥 그랬어요. 그 학교에서는, 초등학교에서는. 근데 이제 또 같은 날 거의 도니까 뭐 관광 온 게 아니라 봉사활동하러 왔으니까 또 그 이신혼마키 시내에 굉장히 피해가 많았던 위령탑이 세워지고 이랬던 그곳을 갔는데, 거기는 이제 큰 계단을 많이 올라가야 돼요. 그 위에 진자가 있어요. 네. 거기서 사람들이 피난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이제 거기를 견학 겸 가기 위해서, 근데 거기서 또 안 내리는 거예요. 또 안 내리고 소설책 같은 걸 하나 가져와가지고, 선생님 저 그 차에 타고 있으면 안 돼요? 버스 기사분하고 둘이 있기가 뭐한데. 그래서 왜 또 아프니? 조금 아까 뭐 약 먹고 괜찮다 그랬잖아. 그랬는데, 근데 저는 왜 자꾸 저 계단에도 아이들이 있어요? 선생님 저 미치겠어요. 봉사활동하러 왔는데 차에서 이렇게 잠만 자는 것 같고 저 나갈 수가 없어요. 이러는 학생이 있었어요. 아, 귀신 보는 친구구나. 그 학생은 지금 솔직히 이름은 기억이 안 나요. 학생들이 그때 30명이 넘게 왔었어요. 45인승 버스가 거의 찰 정도로.
그렇게 와서 일주일을 있다가 갔는데 그 학생은 다른 데선 열심히 잘해요. 길가에 가서 쓰레기를 줍는다거나 이런 거는 막 열심히 잘하는데 그런 곳만 가면 저를 딱 쳐다봐요. 차키 달라고. 그래서 그 선생님들도 이 얘기는 지금 모르실 거예요, 아마. 그 학생이 저한테 부탁을 하더라고요. 제가 선생님한테는 감기 걸렸다 그랬는데 그냥 비밀로 해주세요. 근데 저 아이들이 너무 많이 보여서요. 저 길을 못 지나가겠어요. 그리고 저 계단 올라가는 데 가요. 계단이 굉장히 높거든요, 경사가. 너 거기 계단 올라가기 싫어서 그렇지? 그랬어요, 제가. 그랬더니 아니요, 저 계단에요. 아이들이요. 쭈르륵 앉아 있어요. 그러더니 제가 그래 그럼 내 차에 있어라. 그리고 얼른 올라갔다가 내려와 보니까 그 학생이 제 차에서 내려가지고 그 옆에 의령탑이 있었어요. 예. 거기다 향을 피워놓고 손을 모으고 고개를 푹 숙이고 뭔가를 혼자 기도를 하는지 그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얼른 뛰어가서 다 내려왔다, 얼른 가자. 그리고 너도 이런 얘기를 다른 학생들한테는 안 해줬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그 학생도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선생님도 얘기해 주지 마세요. 그냥 저희 알게 그렇게 하죠. 그래 그러자. 그냥 잊어버려라. 한국 가면은 자꾸 생각하지 말고 잃어버려. 그 나쁜 건 아니니까, 어린아이들이니까 너한테 해를 입히거나 그런 아이들은 절대 아니다. 어른이 보이는 것도 아니고 다 아이들만 그렇게 보인대요. 애들만. 전 너무 놀랐어요. 그 학생은 정말 뭐가 보이나? 거기서 초등학교도 그 시내에 시립병원인 데서 거기도 떠내려갔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지역에서 좀 많이 보셨던 거네요. 그 학생도. 그 학생이 본 곳은 꼭 초등학교가 옆에 있는 거기서 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돌비님 방송을 들으면서 귀신이 보인다는 그런 분들이 가끔 나오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안 보이지만 저는 뭐 볼라 그래서 본 게 아니라 귀신인지도 모르고 본 거니까. 네. 나중에 이게 귀신이구나 그리고 소름이 돋았을 뿐인데, 그런 학생도 정말 여기에 나오셔서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 그분들이 진짜 귀신을 본다는 게 정말인가 보다. 저는 항상 무슨 설마 저렇게 귀신 보는 사람이 많으면 없죠? 이랬는데 그 생각이 갑자기 났어요. 그럴 수도 있겠다. 오늘 뽀미님이 예. 어떻게 보면 쓰나미가 다 휩쓸고 지나간 이후에 그 마을 간의 또 괴담들, 또 실제로 목격했던 그런 썰들을 이야기해 주셨고, 다음번에도 또 다른 마을이든지 아니면 또 다른 괴담이나 썰이 있으시면 또 들려주시면 너무나 감사할 것 같아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항상 행복하시고 제2의 인생 파이팅입니다. 파이팅이에요, 여러분들도. 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쓰나미가 다 휩쓸고 지나간 이후에 진짜 마을에서 이상한 현상들, 귀신들이 목격이 되는 그런 일들이 너무나 많았다. 그래서 오늘은 몇 가지 이야기를 들려주셨는데 또 소름 돋고 또 안타까운 그런 이야기였던 것 같습니다.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